어느 으리으리한 재벌집에서 간병인을 뽑고 있는데요. 예쁘죠? 간병인 박복자는 의외로 미술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앙리 마티스 그림 같은데. 마티스 그림 맞아요. 그죠? 야, 이렇게 예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집에 지원하다니. 이렇게 박복자는 마음에 드는 소리만 쏙 골라서 하는데 그 사람 여러 병원 해봤는데요. 이 환자들이 몸이 아프면 이 맴이 더 아파지더라고요. 오케이, 박복자 씨 합격. 그런데 박복자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 집에 상주를 하겠다고 해요. 지가 여기 상주하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새벽에 물도 자셔야 하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니까 아니 뭐야 이 아줌마 참된 간병인이다. 이 일을 그 직장 개념으로다가 하면 안 되죠. 사실 대성펄프 안회장의 둘째 며느리 우아지는 스튜어디스 출신의 항공사 모델까지 했던 미모와 능력을 모두 겸비한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댁의 며느리가 된 뒤에도 이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있었죠. 형님도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도 주민등록번호라도 받아놔. 뒷조사해보게. 하지만 회장님의 관심은 이쁘냐? 뾰로롱? 드디어 박복자는 재벌집에 들어서는데 여기서 첫째 며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 뵙겠어요. 박복자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져왔어요? 예. 야, 근데 이거 봐라. 이 손짓을 무슨 개 부르듯이 하네? 그러자 박복자는 작은 사모님 드릴게요. 와, 오자마자 큰 며느리한테 찍혔어. 그런데 박복자는 허락 없이 안회장의 방으로 들어가고 안회장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간병해요. 힘을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쁘냐? 아줌마, 벌써 아버님 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벌써라뇨? 지금 10시인데 거기다가 박복자는 안회장의 화장실을 쓰겠다고 하는데 회장님 방에 딸려 회장님 화장실을 쓸게요. 하지만 큰 며느리가 이걸 허락할 리 없었죠. 냅니다, 그건. 2층 화장실 쓰세요. 지는요 회장님 잘 모시고 싶어요. 지를 너무 아랫사람 대하는 매무로다가 대하시면 지가 진심을 다해 회장님을 보필할 수 있겠어요? 회장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매미 없으신 거예요? 작은 사모님이랑은 다르시네요. 이에 큰 며느리는 아줌마 위아래 없어? 야, 이 큰 며느리는 진짜 박복자를 노예로 생각하나 본데? 누가 위란 거예요? 대체? 지금 볼 일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가야겠구먼요. 2층 어딘가 있겠죠. 그러다 박복자는 계단에서 넘어지고 하지만 이때 안회장이 방에서 나옵니다. 일이야 대체. 지가 그 2층 화장실 쓰겠다고 올라갔다가 그만. 아니 화장실은 내 방에도 있는데.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지가 아랫사람이 화장실 같이 쓰는 걸 이해해주는 안주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가 2층 화장실 쓸게요. 소란 피워서 죄송하고문요. 사람 똥에 위아래가 어디 있어? 아니, 그건 곱게 나이 들어. 와, 이거 완전 큰 며느리 물먹였어. 이렇게 박복자는 큰 며느리와의 1차전에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니 근데 안회장이 박복자가 마음에 들긴 했나 봐요. 이 마음으로 간병을 하니까. 미수봐. 그래서 안회장은 식구들 밥 먹는 자리에까지 함께 하자고 하죠. 식사해. 지는 이따가 미세스 저랑 같이 먹을게요. 여기서 그냥 먹어. 아버님, 회장님 아니에요. 그리고 박복자는 큰 며느리한테 또 한 방을 먹이는데 한 끼를 먹어도 맴이 편해야 소화가 잘 되죠. 야, 이거 안 되겠어. 이 아줌마 잘라야 돼. 아버님, 마음에 드세요? 이건 그닥인데 뭐 네 말대로 상품은 쓸만한 것 같아서 좀 두고 보려고. 결국 큰 며느리는 우아진에게 박복자를 자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나 육감이라는 게 유독 발달한 사람이야. 내보내자.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얘기할게요. 이제 박복자에겐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 과연 박복자는 하룻밤 사이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폭풍이 몰려오기 전날의 고요가 기억난다. 우산 없이 밖에 서 있을 때의 그 소리는
공포와 같다. 다음날 박 복자는 안 회장의 이불을 산다 하고 시장에서 소주 한 잔을 빱니다. 와, 이 혼수라는 짜세가 장난이 아닌데? 여보세요? 안 들어오고 뭐래? 이불 사러 사람을 보내지 뭐하러 직접 가? 아, 그 중요한 걸 누구 손에 맡겨요? 기다리세요. 아줌마, 나 껍데기 이름은 더 줘. 소주도 한 병. 이게 콜라겐이 많이 함유돼가지고요 피부에 좋아요. 먹고 싶어서 안 그래도 내가 젊어서 고생했을 때 늘 먹던 음식이었거든. 돼지 껍데기를 먹고 싶다더라고. 집에 냄새 풍긴다고 절대 못 먹는다고. 하지만 큰며느리의 해고 타임은 찾아오죠. 아줌마, 동서한테 아직 얘기 못 들었어요? 뭔 얘기 말씀이에요? 너 이제 해고야? 이불을 바꿨더니 정말 잘 잤어.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이제부터 회장님 식사 준비는 지가 할게요. 빨래도 지가 할게요. 아니, 해고할 건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줌마! 손빨래 힘들어. 다행히 큰며느리의 든든한 동서 우아진이 합류합니다. 그런데 안 회장은 넌 사람 보는 눈화는 정확하다. 야, 뭐야, 사람 잘 뽑았대. 아니, 이러면 박 복자를 어떻게 잘라? 이렇게 큰며느리는 어제 뽑은 간병인에게 2번이나 패배하게 돼요. 하지만 큰며느리가 이런 일에 소가리를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실수였어요. 바로 큰며느리의 남편이자 이 집안 장남이 큰 사고를 치고 미국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이 집 안 살리면 지우애한테 다 맡겨. 난 너한테 단돈 10원도 안 줄 생각이다. 이 때문에 이 집안에서 큰며느리의 위상이 크게 흔들린 거예요. 야, 내가 박복자한테까지 밀릴 순 없다. 반면에 박복자는 서서히 안 회장의 마음속에 침투하는데 키네 맥주, 햄버거에 콜라. 최고의 궁합이란 게 있다. 아니, 누가 간병을 입으로 해. 과연 박복자는 큰며느리와의 3차전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박복자는 누군가와 다급한 통화를 하고 갚는다고요. 이것을 큰며느리가 듣게 됩니다. 복선과 의도가 없이 시작한 관계는 언제나 옳다. 하지만 갚는다고요. 와, 뭐야, 박복자가 빚이 있었어? 거기다가 박복자는 감쪽같이 서울말을 쓰고 있었죠. 연체된 이자까지 다 갚는다니. 그 실체를 들킨 사람이나 사물은 얼른 그 정체를 숨겨야만 한다. 다시 전화할게요. 곧바로 큰며느리는 안 회장에게 냉큼 꼰지르러 가는데 아버님, 이분! 회장님, 오늘 운동치료 있으시죠? 큰사모님, 저 김 기사님한테 전화 좀 넣어주세요.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고향은 충청도지만 서울 생활이 오래돼서요. 서울말, 고향말이 좀 자유로워요. 야, 이렇게 선수를 치는구나. 이게 훨씬 더 듣기 좋죠. 에휴, 아마요. 아니, 이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이에 큰며느리의 주량은 늘어만 가고 형님, 불 켜고 계시지 깜깜한데 뭐 하고 계세요? 박복자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안 회장의 간병에 최선을 다합니다. 미스박, 너무 애쓰지 마. 고등학생인 척 하지 말라고. 그냥 하던 대로 고향말 해. 애써서 서울 사람 말 흉내내지 말라 이 말이야. 안 회장에 대한 내 마음이 전부 가짜는 아니었다. 세상엔 완전한 가짜도 완전한 진짜도 없다. 오늘 참 고마웠어. 우리 춤춰요.
춤? 근데 박복자가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왔는진 모르겠는데 마음과 성의를 다해서 진심으로 안 회장을 간병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이러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런 박복자의 모습에 우아진도 내심 흡족해하죠. 따뜻했다. 그리고 안 회장도 박복자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미스 박, 네. 복자야. 예. 가지고 싶은 게 뭐야? 제일 사고 싶은 거. 아이고 참 그런 거 없어요 회장님. 아, 나 귀 어두운 거 알면서 그 큰 소리로 말 안 해? 가방이요. 회장님께서 제일 비싼 걸로 사라고 하셨어요. 박복자는 안 회장에 대한 고마움과 박복했던 자신의 인생과는 달리 세상 누군가는 이렇게 쉽게 명품 가방을 살 수 있다는 현실에 허무함을 느끼며 오열하죠. 하지만 박복자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아니 이게 아버님을 꼬셔서 명품 가방을 사? 아, 사모님, 그게요. 너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가 내버려 둘 줄 알아? 너같이 천한 게 이런 게 가닿기나 하니? 넌 그냥 이 집 하녀야. 알아? 야, 이 박복자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다음날 안 회장의 호통이 떨어지고 당장 내려와. 다른 사람 빠른 시일 내에 구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 내가 전화해도 안 받아. 도대체 너 미스 박한테 뭐라고 한 거냐? 주제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와, 큰며느리가 자기 인성 다 드러내네. 명품 가방, 명품 구두를 들고 있는데 제 억장이 무너져서요. 저도 없는 명품 가방을 왜 일개 간병인이 들고 있어야 합니까? 아버님을 행복하게 했다고요. 그러라고 고용하고 그러라고 월급까지 주잖아요. 나가! 너도 운기도 다 이 집에서 쫓아낸다. 미세스 조, 김 기사한테 전화 좀 넣어. 이에 박복자는 다시 이 집에 모셔와지게 됩니다. 회장님. 왔어?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뜨겠지. 거기다가 안 회장은 박복자의 빚까지 갚아준다고. 내가 갚아줄게. 됐어요, 회장님. 아니야, 내가 갚아줄게. 빚이 얼마나 돼? 야, 뭐야, 간병인 빚까지 갚아준단 말이야? 한편 우아지는 이 집에서 박복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복지 아줌마가 우리 집 청소를 일주일에 2번 하라 그랬단 말이죠. 네. 회장님 댁은 이제 일주일에 4번만 하라고. 그걸 왜 나랑 의논도 안 하고. 그래서 우아지는 박복자 억제기를 만드는데요. 아, 그거요. 별채는 따로 도우미가 없는 것 같길래 사모님이 혼자 청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집단에는 도와드린다고 한 건데.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앞으로 뭐든지 형님에게 허락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잘 알겠어요. 저기요. 월급도 형님한테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형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아지는 형님인 큰며느리한테 힘을 실어줍니다. 큰며느리는 옳다구나 박복자를 쫓아내려 하죠. 앞으로 큰 사모님한테 월급 받고 뭐든 큰 사모님한테 허락 맡으라네요. 들었어. 네.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짐 빼고 출퇴근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박복자는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야 되니까 집은 좀 평수가 있어야겠죠?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안 회장이랑 나가겠다고? 무슨 말이야? 지금 저 혼자 나가란 말씀이세요? 아니 무슨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거기다가 박복자는 큰며느리를 반대로 밀어붙입니다. 아버님 뒤로 넘어가는 게 목적이세요? 그래서 아드님이 하루빨리 재산 상속받는 게 큰 사모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저 건들지 마세요. 잘못하면 네가 쫓겨나. 와 진짜 미쳤네 박복자. 근데 남들이 봤을 땐 이게 또 오해를 살만 하거든요. 그리고 큰며느리는 기절초풍할 요지경 세상을 보게 되는데 여보세요? 잠깐 건너올래?
야 뭐야 이 박복자가 아내장 옆에서 같이 자고 있어. 그래서 또 옳다쿠나 큰며느리가 박복자를 타박하는데 늘 그런 식으로 몸바쳐 일했어요? 뭔 소리예요? 간병인이면 간병인답게 간병만 해. 어디 감히 밤에 침대 시중까지 들어? 회장님이 밤에 무섭다고 하셨슈. 몸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맴도 돌봐야 하는 게 간병인 의무여요. 아버님과 한 침대에서 잤다고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넌 그냥 이 집 하녀야. 하녀가 아니라 간병인이죠. 큰 사모님은 남자랑 하룻밤 자면 남자가 후려져요. 근데 왜 남자 맴 하나 못 차리고 여태 이러고 사셨슈? 어우 야 또 때렸어. 언어 앞이라고 쫓겨나기 싫으면 네 할 일만 해. 하지만 박복자는 뭐한경 요즘 같은 세상에 이거 폭행죄로 걸면 걸리는 거 아시죠? 뭐? 지가 쫓겨나기 전에 먼저 그 짝이 깜빵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미성년자도 아닌데 때린 사람이 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조심하셔요. 야 큰며느리는 하수야 하수. 거기다가 둘째 며느리 우아진도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해고 사유예요. 충분은. 한 번만 기회를 주셔요, 작은 사모님. 실수여요. 야 옆에서 깜빡 잠들었다는데 이걸 믿을 수도 없고 근데 간병은 잘한단 말이야.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선 지키세요. 이렇게 우아진의 내적 갈등 끝에 박복자는 이 집에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아주머님 해고 유예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나 안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박복자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기만 하고 조 여사님, 회장님만 커트는 조 여사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야 이제는 진짜 안방마님처럼 일을 시키네. 이따가 그 2층 청소하실 때 지방을 냅두세요. 그리고 미세스 조에게 자기 방은 건들지 말라는 박복자.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안방마님 행세를 하는 박복자가 싫었던 미세스 조는 박복자의 방을 뒤집니다. 그리고 박복자의 다이어리에서 봐서는 안 될 것을 발견하죠. 야 뭐야 이 집안 뒷조사를 다 해놨었구나. 그런데 이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물건이 뭔 줄 알아? 안 봐야 할 뭔가를 봐버린 눈과 그걸 발설한 새치혀.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 유예해 줄게요. 지켜볼 테니까. 그러면서도 박복자는 안 회장을 극진히 모시는데 무리하시지 말라니까요. 지가 좀 이따 전화할 테니까 좀 기다려요. 아 갚는다 하잖아요. 와 또 빚쟁이한테 전화가 왔어. 말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지가 알아서 해요. 당장 전화 넣어. 바로 갚아줘. 결국 박복자는 안 회장의 도움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이 은혜 제가 죽어서도 안 잊겠어요. 회장님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요. 그깟 푼돈 가지고. 몰라요. 한편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우아지는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여보세요? 주민번호 알면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 뭐 이런 거 혹시 알아봐 주실 수 있나 해서. 와 박복자의 뒷조사를 하려는 거구나. 법이긴 한데 그런데 역시 박복자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사기 횡령 전과가 있던데요. 7년 전에. 하지만 이미 안 회장의 마음은 박복자에게 홀랑 넘어간 상황. 과연 우아지는 사기 전과가 있는 박복자를 집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요? 해고 사유가 충분한 만큼 우아지는 강하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사기 횡령으로 전과 기록이 있으시더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긴 말 필요 없고 내일 당장 나가주세요. 아버님 아시기 전에. 사정이 있었구먼요. 안 듣겠습니다. 그 사정.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러나 박 복자는 안 회장의 생일까지만 챙기겠다고 애원해요. 회장님 생신상만 지 손으로 차리고 그렇게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내일 당장 나가주세요. 회장님이 집 빚을 갚아주셨구먼요. 아이쿠야, 아버님이 이미 돈을 뜯겼구나. 회장님이 집 빚 갚아주시자마자 지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얼마나 배신감이 크시겠어요. 아버님께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정말로 잔인하시네요. 세상엔요 어쩔 수 없이 깜빵도 가야 하는 억센 판자도 있어요. 회장님 생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이에 마음이 약해진 우아지는 그래요. 야, 또 기회를 줬어. 약속 꼭 지키세요. 감사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안 회장은 박 복자와 지내는 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 밖에서 실컷 놀자. 그래서 박 복자에게 명품 옷도 사주고 뭔 소리대요, 회장님? 입어봐. 박 복자가 좋아하는 고양이까지 선물해주죠. 자, 하나, 둘, 셋. 그런데 이 고양이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큰며느리입니다. 오셨어요? 안 돼, 나 고양이 알러지 있단 말이야. 와, 큰며느리가 완전 천적을 만났어. 이에 큰며느리는 또 박복자를 갈구는데 단 며칠이라도 고양이 내 눈에 띄게 하지 마. 아버님 생신 끝나는 대로 나가기로 했다니까 더 긴 얘기는 안 할게. 질척대지 마. 야, 근데 박복자가 여기서 순순히 나갈 사람은 절대 아니죠. 과연 박복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이제 박복자는 안 회장의 정력을 강화시키는데요. 회장님 전복내장은 안 드시는데? 앞으로는 드실 겁니다. 회장님, 남자여요. 알았어. 주사님. 하지만 그 사이 미세스 존은 사라지고 박복자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제가 그 사람 방 청소를 하다가 뭘 하나 본 게 있어요. 회장님이랑 집안 식구들 뒷조사 비슷한 거란 서류가 있었어요. 재산 같은 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야, 이거 안 되겠어. 아버님한테 말해야 돼. 그래서 우아지는 시아버지에게 박복자가 사기 전과자라는 사실을 고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람을 들였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자 안 회장은 심한 내적 갈등을 때립니다. 내일 아버님 생신 끝나고 바로 내보낼게요. 나가. 나가. 다 귀찮아. 그러나 안 회장은 나가 있어. 와, 박복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세스 조도 박복자를 우습게 보는데요. 회장님 생신만 끝내고 나간다는 거 들었어요. 난 어차피 쫓겨날 사람이니까 별 볼 일 없다 이건가요? 아니 뭐. 그런데 박복자는 미세스 조의 예상을 뛰어넘는 독한 여자였습니다. 입 닥쳐. 네가 그러니까 하류 인상을 면치 못하는 거야. 야, 이게 보자 하니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했는데 참은 거 마저 참아. 내가 못 참을 줄 알고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만만하던 이 집안에 엄청난 변수가 들이닥치는데 어머 옳게 더 이뻐졌네. 바로 안 회장의 딸 안재희가 찾아온 곳이었죠. 그 간병인 아줌마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쓸데없는 욕심내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빈대는 나 하나로 족하거든. 와우, 강하다 안재희. 아빠! 야, 박복자가 안 회장의 딸을 이길 수 있을까? 나 힘들었죠. 그러나 안 회장은 딸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박서방한테 투자 좀 하지. 그런 소리를 하면 시작도 하지 마. 애. 오케이. 바로 안재희는 안 회장의 돈만 축내는 골칫덩어리였던 거예요. 내가 많이 달래나. 한 20억만 해주면 좋겠구만. 아니, 돈 떨어지니까 들어온 거였어.
알다. 하지만 안 회장은 박복자에게 쌀쌀 맞기만 하고 아침 운동 가실래요? 됐어. 오늘 회사 나가. 일주일 더 있다고. 나가봐. 안 회장의 딸은 박복자에게 밥을 차리라고 해요. 밥상 좀 차려봐. 지는 간병에 있는데요. 간병인이면 뭐. 이 집 도우미가 아니에요, 은규 고모님. 거기다가 우아지는 하지 마세요. 옳게? 형님, 이 아주머니 해고되셨어요. 아버님 생신 때문에 잠시 계십니다. 형님 식사 차려드릴 의무 없어요. 와, 박복자가 완전 없는 사람 취급당하네. 여튼 이제 안 회장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박복자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박복자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있었으니 준비 다 됐어. 야, 뭐가 준비됐다는 거야? 그리고 박복자는 안 회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지가 해나 염색해드리기로 했잖아요. 됐어. 해드릴게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딸이 있었어요. 7년 전에 백혈병에 걸렸어요. 골수 이식한데 드는 돈이 6천만 원이었어요. 애를 살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 기구한 사연에 안 회장의 마음은 사르르 녹아버려요. 건강하셔요. 아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연기는 잘하네. 이윽고 안 회장의 생일 잔치가 시작되고 우아지는 최선을 다해서 안 회장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 이제 박복자가 마지막 식사를 대령하는데 야, 언제 이렇게 차려입었어? 그리고 박복자가 준비한 것은 돼지 껍데기였죠. 교양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음식을? 돼지 껍데기가 어때서? 음식에 무슨 교양을 따져? 하지만 이때 누군가가 고양이를 풀어놓습니다. 야, 이씨, 이건 또 무슨 CG야. 그러나 이 고양이 때문에 큰 며느리는 뒤집어지고 야, 천막 쓰러지겠다. 그리고 박복자는 몸을 던져 안 회장을 구해요. 아무튼 큰올케 오반 알아줘야 돼. 아빠 생신날이 제삿날 될 뻔했잖아. 하지만 박복자를 내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죠.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 아주머니 나가야 돼요. 그러나 안 회장은 아버님, 내보내지 마. 날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거. 니들이 날 위해 그래줄 수 있냐? 말해봐! 아버님, 아무리 그러셔도 안 돼요. 그분 여기 둘 수 없어요. 이에 안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아빠. 날 서게 만들어줬어. 보여! 걸어! 야, 오늘 내일 하던 양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 와, 이쯤 되면 박복자 그냥 써야 되겠는데? 한편 병원에 누워있는 박복자는 눈을 뜨자마자 이를 악물고 출근을 합니다. 같은 시각 고양이 때문에 대역죄인이 된 큰며느리는 고양이에게 복수를 시전해요. 바로 고양이를 갖다 버리려는 겁니다. 하지만 박복자는 고양이부터 찾고 아니, 내 고양이 어디 갔어? 내가 버렸어. 이에 박복자는 큰며느리에게 복수할 가장 강력한 방법을 쓰기로 하죠. 그것은 바로 큰며느리의 아들이었습니다. 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냐고 묻잖아요! 제 고양이 내쫓았길래 쥐도 내쫓았슈. 아들 앞에서 개망신 당하기 전에 여기서 멈추란 말이야! 과연 박복자는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뭘 멈춰요? 개 무시하고 뺨 때리고 그렇다고 우리 집 장손을
비 오는데 맨몸으로 내쫓아요? 자식이 비 맞는 꼴을 봐야 지 기막지게 심정을 알 것 같아서 그랬어요. 나가요. 이 집에서. 하지만 박복자는 이제 와서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약속하셨죠? 이 집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군요. 원하는 게 뭐예요? 말해봐요. 원하는 게 뭔지. 그러나 우아진의 품위를 가지고 싶었던 박복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지가 원하는 건 하지만 이때 안 회장이 들어오고 회장님 밤늦게 어딜 갔다 오시는데? 안 회장은 자신을 몸바쳐서 구해준 박복자에게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이었지. 왜 벌써 나왔어? 많이 아프지? 병원에 있는데 회장님 걱정이 딱 미치겠더라고요. 이 골치 아픈 상황에 우아진은 강한 결단을 내리는데요. 오셨어요? 아주머니 저 좀 봐요. 이제 우아진은 돈까지 써가며 박복자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치료비랑 보상금은 만족하실 만큼 넣었습니다. 그러나 박복자는 큰 돈을 마다해요.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박복자는 이런 푼돈이 아니라 이 집안을 집어삼킬 생각이었던 겁니다. 우리 집에 대해 조사를 하셨다고요? 내가 일할 집이 어떤가, 내 고용주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나를 그냥 알아본 것 뿐이에요. 지가 나가고 안 나가고를 결정하는 건 작은 사모님이 아니에요. 이제 지는 회장님 말씀만 들을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이렇게 박복자는 어느새 이 집안의 2인자로 등극하게 되죠. 야 뭐야 저 아줌마 자체적으로 2인자가 됐어. 돌아버리겠네. 이제 그런 건 미스박이 하지 말고 미세스 조 시켜. 아유, 그래도 그게 그렇게 해. 그래서 박복자는 미세스 조를 찾아가는데 작은 사모님한테 얘기했죠?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 찍히는 짓 하면 그땐 무조건 쫓겨나요. 미세스 조는 순식간에 박복자의 도우미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캣 밥 좀 주세요. 대답 안 해요? 네. 한편 우아진은 천막업체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아니 누가 일부러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넘어질 수 없거든요. 그 정도로 무너질 건 아닌데 누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단 건가요? 외부 사람이 손을 댔다면 모를까. 야 그래 이거 뭔가 냄새가 난다. CCTV 없어요? 거기다가 천막이 위치한 곳은 이곳에서 유일하게 CCTV가 없는 곳이었죠. 그러나 이 와중에도 박복자는 안 회장을 계속 유혹해대고 그 배와 젖가슴. 아니 미스박 하라는 간병은 안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고마워. 날 서게 만들어줬어. 하지만 이런 박복자에게도 천적이 있었으니 바로 이 집안 딸 안재희였습니다. 아줌마 어디가? 회장님 보행보조기 보러 가요. 안재희는 기고만장한 박복자에게 심부름을 시켜버려요. 아줌마 짱 먹어라. 오는 길에 나 집에서 막 입을 바지 하나만 사다 줘. 아무리 집에서 입을 바지여도 취향이 있는데 그런 거 지가 막 살 수 있간디요? 그냥 아무 바지나 사와. 집에서 입으면 되니까. 아니 근데 몸빼 바지를 사왔어. 그 색깔이 제일 눈에 띄는 걸로다가 샀어요. 나 지금 먹이는 거지. 혹시 둘이 잤어? 그건 아니지? 잤어요. 회장님, 오늘부터 우리 진도 나가요. 그런데 안 회장은 다른 진도를 나가고 미스박, 우리 같이 살까? 와 이제 완전히 마음이 넘어간 안 회장입니다. 같이 살고 있잖요. 그렇게 말고 마누라 영감 이러면서 회장님. 나 빨리 나을게. 나오면 되잖아. 같은 시각 우아진의 측근 미스허는 우연히 안 회장의 생일날 찍은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아 진짜 그만 찍어. 찍지 말래잖아. 그런데 이 영상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천막 기둥에 나사를 빼는 놈이 있었던 거예요. 지우야 이쁜 거 찍어줘 그럼. 한편 신문을 보던 박복자는 그 사람이 그 프랑스의 천재 시인 보들레르인데요. 그 보들레르가 집착한 여성이 그 흑인 혼혈인 잔 디발이에요. 박복자가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지?
미스박은 아는 것도 많아.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어? 대학교 댕기다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관뒀어요. 안 회장은 박 복자의 꽃피우지 못한 기구한 운명에 더욱더 마음이 흔들리죠. 미스박은 다른 여자들이랑은 다른 것 같아. 이에 안 회장은 금고에 꼭꼭 숨겨놨던 고가의 보석까지 박 복자에게 떡하니 내놓습니다. 야, 이게 무슨 대빵만한 다이아냐. 명품과 보석에 약한 여자 박 복자는 또다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아니 임자 왜 울어? 너무 무거워요. 다이아가 주먹만 해서 목 디스크 걸리겠어요. 뾰로롱? 그러나 우아지는 천막을 쓰러뜨린 배우가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려 하는데 다들 이것 좀 보세요. 들을 말씀 있어요. 나도 니들한테 할 말 있어. 나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다. 야 뭐야 박 복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아버지!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이지만 안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왜 니들이 지랄인데? 어? 결혼이 무슨 장난이야? 결혼은 아버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다들 닥치지 못해? 사기 횡령 전과가 있는 사람을 저희 집안의 어른으로 모실 순 없어요. 사기 횡령? 애가 백혈병에 걸려서 고치겠다고 회사 돈 횡령했대. 지우가 운규가 모수병에 걸렸는데 수중에 돈 한 푼 없으면 훔쳐서라도 고쳐줄 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결혼하겠는데요? 인정머리 없는 것들. 이에 우아지는 천막을 일부러 쓰러뜨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아버님 생신날 찍힌 동영상이에요. 이 사람 누구야? 그날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에요. 고의적 사건입니다. 그러자 박 복자는 네. 경찰에 신고하세요. 와 박 복자가 자기 입으로 경찰을 부르라고 합니다. 회장님을 다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누군가의 짓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박 복자는 화살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죠. 그럼 뭐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일부러 그랬단 말씀이세요? 정황상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죠. 그 입 닫아요. 자식이 아닐 수도 있고요. 뭐라고요? 결국 안 회장과 박 복자의 결혼은 자식들의 반대로 소강 상태를 맞이하고 맙니다. 결혼 얘기는 당분간 보류해요, 아버님. 아 왜? 이 사건 마무리가 돼야죠. 누구 짓인지 알아야죠. 그거랑 결혼이 무슨 상관인데? 저분도 용의자 중에 하나인데. 지는요. 회장님 지켜드릴 거구먼요. 운기를 비 오는 날 내쫓은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저더러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라고요? 모시기 싫으면 네가 운규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내가 그럼 혀 깨물고 팍 죽을게. 여기에 멈추지 않고 박 복자는 더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계속 곱씹으시네. 그냥 우리끼리 식 올려. 저런 자식들 말고 다른 자식을 낳게 될지. 회장님 애를 낳고 싶어요. 와 이제는 안 회장의 자식까지 낳겠다고?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될까? 그런데 박 복자의 극진한 간병으로 안 회장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잘 보고 그러시네. 나 완전 잘하지? 최고예요. 야 이 정도면 박 복자랑 결혼하는 게 안 회장의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또 얼굴들 있네. 하지만 이때 누군가가 안 회장네 정문을 기웃거리고 이것을 안 회장의 딸 안재희가 보게 됩니다. 뭐야? 그리고 이놈은 영상에 찍혔던 바로 그놈이었어요. 집 앞에 누가 어슬렁거리더라고. 누군가 했더니 올케가 보내준 그 동영상 속 남자지 뭐야? 이에 박 복자의 낯빛은 어두워집니다. CCTV 바로 앞에서. 너 뭐하는 짓이야 이 멍청이 같은 새끼야.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렇습니다. 이 봉철이란 남자는 박 복자의 고아원 동생으로 나랑 연극 하나 하자. 안 회장네 집에 간병인을 두게 하고 박 복자의 지시대로 천막 나사를 뺀 박 복자의 조력자였어요. 좀 이따 전화할 테니까 좀 기다려요. 준비 다 됐어.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하지만 살짝 멍청했죠. 그대로 얼굴을 갖다 바치네 주나? 만약에 걸리면 얘기해. 집 큰 사모님이 시켰다고. 야 천막 사건을 큰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려는구나. 큰 사모님이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안 파보겠지. 대가리 좀 굴려봐 이 새끼야.
그러나 우아진은 발빠르게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얼굴 좀 더 확대해서 키울 수 없어요? 아는 사람이야 올케? 낯이 익어요. 아 나 골치 아파. 저놈 잡히면 다 나가린데. 그리고 우아진은 드디어 봉철의 정체를 알아버립니다. 올라올 때 쭉쭉쭉. 아 그래 이놈 아버님 재벌 트레이너였어. 얘기 좀 해요. 네. 이에 봉철은 우아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데 단 한치의 거짓말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안 되죠. 누가 시켰어요? 박복자 씨. 야 진짜 진실을 말하는데가 아니라 박복자 씨가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극도로 미워하셨어요. 누가요? 회장님 큰며느님이요. 우아진은 이 황당한 소리를 믿을 수 없었지만 그동안 박복자를 향한 큰며느리의 증오를 알기에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형님하고는 어떻게 하세요? 전에 회장님 치료 때문에 직접 오신 적이 있으세요. 방학 때는 줄곧 형님이 오셨으니까. 죄송해요 사모님.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아니 형님이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야? 이제 박복자의 안회장 집안 털어먹기 계획은 척척 진행되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마. 축하해. 결혼. 아직 이르다. 이번 주말에 조촐하게 결혼식 할 거야. 와 이렇게 진짜 결혼식을 강행하는구나. 어쨌든 내 결혼 너희들한테는 알려야 돼서 알렸어. 천막 사건 때문에 멘탈이 나간 우아진은 어쩌겠어요. 아버님이 하시겠다는데.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빠르게 현실을 받아들이죠. 지후애미 너는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러나 우아진의 멘탈을 더욱 박살내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안 회장의 막내 아들이자 우아진의 남편 안재석은 매일 새벽마다 운동을 한다고 자전거를 끌고 나갔는데요. 그런데 파출부 아줌마는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요새 옷은 좋다. 땀 냄새도 안 나고. 바로 몇 시간씩 운동을 갔다 온 사람의 옷에서 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줌마는 땀 냄새를 맡는데 이 먹고 이거 금이야. 야 이게 옷이 좋은 게 아니었구나. 운동을 안 한 거였어. 이에 아줌마는 이 사실을 우아진에게 알리고 지우 아빠 자전거 탄 지 얼마나 됐노? 좀 됐죠? 이때까진 자전거 안 탔다. 오늘 처음 탔다. 네? 새벽에 자전거 안 탔단 말이다. 우아진은 남편의 뒤를 몰래 미행해 봅니다. 와 근데 진짜 자전거를 세워놓고 택시를 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그렇습니다. 안재석은 우아진이 돕고 있는 미술 작가이자 딸의 미술 선생과 바람이 난 겁니다. 지우 아버님? 한편 박복자는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데요. 정언니? 바로 술집에서 함께 일했던 방순입니다. 너 뭐하고 살아 요새? 결혼해. 돈 좀 있는 사람인가 봐? 이런 방순이에게 박복자는 스카우트 제안을 하는데 언니 찾아다녔어. 쭉. 과연 박복자는 방순이와 어떤 일을 꾸미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남편의 바람으로 멘탈이 박살난 우아진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구텐 이쁘냐?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9불입니다. 품이 있는 그녀. 박복하게 살아온 사기꾼 박복자가 간병인으로 재벌 집안을 장악해가는 범죄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묘미가 뭔가 하면 분명히 박복자는 안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간병을 시작했는데 그 누구보다 간병을 잘해서 안 회장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날 속에 만들어줬어. 반면에 우아진을 제외한 자식들과 큰며느리는 박복자보다도 안 회장의 재산만 노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누굴 응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개차반이라 오히려 사기꾼 박복자를 더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복자가 1차원적으로 돈을 목표로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박복자는 더 고차원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를 확인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욕망이 무엇인지는 품이 있는 그녀라는 제목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과연 박복자가 안 회장과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아진과 박복자의 관계는 앞으로 동맹을 맺을지 완전한 적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건들지 마세요.
잘못하면 네가 쫓겨나. 사실 저는 품이 있는 그녀를 한번 보고 그 자리에서 이틀 동안 다 봤습니다. 그래서 구불이 품이 있는 그녀 1화부터 6화까지 엑기스만 쫙 핥아봤으니까요. 리뷰 재밌으셨다면 품이 있는 그녀 고정 댓글에 출처가 있으니까요. 한 번에 몰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사기치려고 회장님의 간병인이 됐는데 정말 간병을 잘해서 회장님이 아주 건강해지는 이야기, 자식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였습니다. 구린이들 꾹꾹 깎아? 어?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앙!